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계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이토록 친절한 행정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은 북크크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 전자책을 선호하시는 분은 크몽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동영상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계적 행정행위의 첫 번째 유형은 가행정행위입니다. 가행정행위에 쓰이는 한자 가는 임시라는 뜻입니다. 가예약, 가계약 할 때의 가와 같은 뜻이죠. 가행정행위라는 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행정법 관계의 권리 의무를 잠정적으로 기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키워드는 잠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뉴스 같은 데 보면 공무원이 무리를 일으켰을 때, 예를 들면 음주운전 같은 걸 했을 때 직위 해제를 시킨다라는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최종적인 징계를 하기 전에 일단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직위 해제가 대표적인 가행정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샘물 개발의 가허가도 가행정행위의 일종입니다. 가행정행위의 가장 큰 특징은 법률 관계나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효과도 잠정적일 수밖에 없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종국적인 결정이 있으면 가행정행위는 대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처분이 있게 되면 가행정행위인 직위해제는 징계 처분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죠. 또한 가행정행위는 행정행위의 고유한 효력 중 존속력, 다른 말로는 불가변력을 갖지 않습니다. 불가변력이라는 건 행정청이 함부로 바꿀 수 없는 힘을 말하는데요. 불가변력이 없기 때문에 가행정행위를 바꾸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또한 가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신뢰보호 원칙도 주장하기 어려운데 가행정행위의 특징이 바로 바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행정행위는 효과가 잠정적이긴 하지만 일정한 법적 효과가 생기긴 합니다. 예를 들면 직위해제가 이루어지면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행정행위도 행정행위의 일종이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행정행위로 인해서 권리를 침해받는 사람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을 하고 있는데 종국 결정이 발령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가행정행위가 종국 결정에 흡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가행정행위는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가행정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해지는 것이죠. 다음으로 예비 결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비 결정이라는 건 종국적인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종국적인 행정행위 요건 중에서 일부에 대한 판단을 미리 해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예비 결정은 다른 말로는 사전 결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비 결정의 대표적인 예가 건축법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 10조를 보면 11조에 따른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 각호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게 관계 법령이나 따를 때 허용이 되는지 이거를 미리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건축법상의 사전 결정 이외에도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결정도 예비 결정 또는 사전 결정의 예입니다. 예비 결정의 특징, 다른 말로는 법적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비 결정이란 건 개별 요건에 대해서는 완결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면 예비 결정 뒤에 본결정을 할 때 예비 결정의 내용과 상충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는 없죠. 다르게 얘기하면 예비 결정에 대한 행정의 상대방의 신뢰가 보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 중에는 예비 결정의 구속력을 부정한 경우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판례는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관련해서 이런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의 승인은 수익적 행정처분이고 재량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예전에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 사전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업 승인 단계에서는 기존의 사전 결정에 구속되지 않고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예비 결정은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 효력을 갖긴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완결된 행정행위에 해당됩니다.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예비 결정을 발령하지 않거나 발령하는 행위로 인해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부분허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분허가라는 건 단계화된 행정 절차에서 개인이 원하는 특정한 부분, 그 부분에 국한해서 승인을 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분허가를 다른 말로는 부분 승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원자력 안전법상의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이나 주택법상의 동별 사용 허가, 이런 것들이 부분 허가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비 결정과 부분 허가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결정과 부분 허가의 가장 큰 차이는 종국적인 행위이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예비 결정은 종국적인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부분허가는 종국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폐기물 처리업 적정 통보는 예비 결정입니다. 이러한 예비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폐기물 처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은 부분허가입니다. 따라서 부지 사전 승인을 받으면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분 허가를 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가?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견해는 부분 허가권은 전체 허가권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허가에 관한 권한을 가진 사람은 부분 허가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분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분 허가도 행정행위의 일종입니다. 부분허가는 그 자체로 완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청은 나중에 부분허가와 부분허가 했던 내용과 상충되는 결정을 할 수는 없죠. 부분허가도 행정행위, 다른 말로는 처분성이기 때문에 부분허가에 대해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허가 뒤에 종국적인 처분이 있게 되면 종국적인 처분에 흡수되기 때문에 부분허가 자체는 독립적인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행정행위는 행정법 관계를 잠정적으로 규율하는 행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가 있겠습니다. 가행정행위의 특징은 법률 관계가 확정되지 않아서 효과도 잠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종국적인 결정이 있으면 가행정행위는 종국적인 결정으로 대체되는데요. 따라서 종국 결정이 발령되면 가행정행위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예비 결정은 사전 결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일부 요건에 대해서 사전적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걸 말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결정을 하면 그 후행행위에 구속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예비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후행행위에 구속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비 결정에서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부분 허가는 부분 승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특정 부분에 대한 승인을 말합니다. 종국적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종국적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예비 결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국적인 처분이 있으면 종국 처분의 부분 허가가 흡수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존재 가치가 상실되고 소의 이익도 없어집니다.